어떻게 이게 가능한가요? 그날 한국은 제25년 경력을 단 한 번에 무너뜨렸습니다. 한국은 도대체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수백 대의 카메라와 40개국 군 관계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활주로 끝으로 쏠리면서 2024년 국제 방산 전시회 현장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에릭 하워드 나토 대표단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나타난 은빛 기체를 보는 순간 25년 경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완벽한 델타 날개의 각도, 공기역학적으로 계산된 동체 설계, 그리고 엔진이 울리는 순간 느껴진 압도적인 존재감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전투기와도 달랐습니다. 이륙하는 순간 기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각도 70도 수직 상승을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CNN과 BBC가 아시아의 신성이라고 외치는 동안 저는 의문에 빠졌습니다. 이 기술력은 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전시회 후 리셉션에서 만난 한 기술자의 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기체는 혼자 날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는 20년의 스승이 있죠. 그날 밤 호텔에서 검색한 그 이름, 그리고 발견한 놀라운 진실 앞에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그 나라로 가서 확인해야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에릭 하워드, 미 공군 출신 방산 애널리스트로 25년간 F-22 전투기부터 라팔까지 세계 모든 전투기를 평가해왔고, 그날 2024년 국제 방산 전시회 현장에 NATO 대표단의 일원으로 서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는 순간 수백 대의 카메라와 40개국 군 관계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활주로 끝으로 쏠리면서 현장 전체가 긴장감에 휩싸였고, 바로 그때 KF-21 전투기의 은빛 동체를 드러내며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차분히 서 있으려 했지만 순간 숨이 멎는 걸 느꼈죠. 저 기체의 곡선 하나하나, 델타 날개의 각도와 공기흡 입구의 설계, 그리고 동체 표면의 매끄러운 처리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한 조립품이 아니라 누군가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했다는 증거였고, 그 사실이 제 25년 경력에 기반한 직감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고, 낮고 깊은 진동이 대지를 타고 전해지면서 기체가 천천히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손목시계를 보면서 이륙까지 걸리는 시간과 상승각, 선의 반경 같은 모든 데이터를 머릿속에서 계산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기체가 전혀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바람이 분명히 불고 있었는데도 날개 끝은 미동도 없이 안정적이었고, 이건 비행 제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기체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각도 70도, 거의 수직에 가까운 상승이었고, 주변에서 탄성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죠. CNN 카메라가 기체를 추적하고 BBC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아시아의 신성이 탄생했다느니, 한국이 해냈다느니 하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언론은 완전히 들떠 있었지만 나는 아니었습니다. 제 25년 경력이 계속 속삭이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 안정성은 우연이 아니라 수천 번의 시험 비행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저 뒤에는 분명 뭔가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다고 말입니다. 전시회가 끝나고 리셉션장으로 향했을 때 각국 대표단이 샴페인을 들고 축하 인사를 나누는 가운데 나는 구석에서 한국 기술진 한 명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조용한 인상의 남자였고, 제가 먼저 축하드립니다.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라고 말을 건넸죠. 그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감사합니다만 KF-21 전투기는 결코 혼자 날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고, 제가 무슨 의미냐고 되묻자 그는 짧게 그 뒤에는 T-50이 있죠. 라고 답했습니다. T-50.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 박히는 순간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다는 직감이 들었고, 제가 다시 T-50이라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는 KF-21 전투기의 스승입니다. 라고만 말하고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멈춰 서서 한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이라니, 전투기에 스승이 있다는 겁니까? 그 말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호텔로 돌아와 곧바로 노트북을 켜서 T-50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데이터가 떴습니다. KT-1 웅비, 대한민국 초음속 고등훈련기, 2005년 첫 비행, 1500회 시험 비행 무사고 기록,
세계 최초 초음속 훈련기 수출 성공이라는 문구들이 눈에 들어왔죠. 1500회 무사고라는 숫자 앞에서 나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결코 운이 아니라 완벽한 시스템이었고 그 시스템 위에서 KF-21 전투기 날았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창밖을 보니 밤하늘의 별이 보였고 나는 25년간 수많은 전투기를 평가했지만 오늘 본 그 하늘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보고서를 열고 출처 불분명한 기술력이라고 적으려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출처는 분명히 있었고 다만 제가 모르고 있었을 뿐이었죠. T-50이라는 그 이름 하나가 제 보고서의 모든 문장을 지워버렸고 나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현장에서만 존재한다는 걸 25년 경력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한국으로 직접 가서 T-50을 봐야 했고 그들이 어떻게 하늘을 열었는지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NATO 본부에 기술평가를 위한 현장 실사 요청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제출했고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이른 새벽이었고 잿빛 하늘 아래 펼쳐진 서울의 첫인상은 작지만 놀라울 정도로 정돈된 나라였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시내로 향하는 동안 보이는 고층 빌딩들과 질서정연한 도로 체계가 제 예상과는 사뭇 달랐고 이 나라가 과연 30년 전만 해도 전투기 부품조차 수입하던 곳이 맞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죠. 호텔에 짐을 풀고 곧바로 한국항공우주산업 측에서 제공한 자료들을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T-50 개발 당시의 기록들, 설계도면, 시험비행 데이터, 그리고 당시 기술진들의 회의록까지 방 안가득 쌓인 문서 더미를 보면서 본격적인 검증 작업에 착수했죠. 문서를 읽어 내려가면서 한 가지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걸 발견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였죠. 1990년대 후반 한국이 독자 전투기 개발을 선언했을 때 서방 세계의 반응은 한결같이 회의적이었고 미국의 한 국방 전문가는 조립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가 무슨 전투기냐고 공개적으로 비웃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유럽의 방산 전문지들 역시 기술 이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최소 20년은 걸릴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았고 심지어 일본조차 한국의 도전은 시기상조라는 논평을 발표했다는 내용이 보고서 곳곳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불가능 속에서도 한국은 멈추지 않았다는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30대 초반의 젊은 기술진들이 밤샘 근무를 하면서 설계도를 그려나갔고 실험 중 폭발 사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하나하나 검증해 나갔다는 상세한 일지가 남아 있었죠. 한 기술자의 메모가 특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시뮬레이션 실패. 하지만 실패 데이터가 쌓일수록 우리는 답에 가까워지고 있다. 포기는 없다라는 짧은 문장이었는데 그 글씨체에서 피로보다는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데이터 손실 사고 기록도 있었습니다. 2002년 여름 서버 오류로 6개월치 시험 데이터가 날아갔다는 보고서를 보면서 나는 잠시 숨을 멈췄죠. 보통의 프로젝트라면 이 시점에서 중단되거나 최소 1년은 지연됐을 텐데 기록에는 2주 만에 복구 완료, 재설계 착수라고만 간단히 적혀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서 계속 자료를 읽어 내려갔고 2005년 8월 20일의 기록에 도달했습니다. T-50의 첫 비행이 있던 날이었죠. 시험비행 조종사의 보고서에는 비행 제어 시스템 안정화 확인, 예상 성능의 98% 달성, 기체 반응성 우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 작은 글씨로 우리는 이제 스스로 하늘을 증명했다라는 손글씨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1500회 시험비행 무사고 기록이라는 숫자의 의미가 비로소 실감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매 순간 완벽을 추구했던 사람들의 땀과 밤샘의 결과였고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안전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증거였죠. 창밖을 보니 어느새 서울의 밤하늘에 불빛들이 켜지기 시작했고 나는 처음으로 이 나라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관찰 대상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존경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었던 겁니다. 노트북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데이터보다 신념을 믿었고 실패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으며 세계의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자신들의 길을 걸어왔다는 사실이 이 두꺼운 보고서 더미 전체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직접 T-50을 보러 간다는 일정이 잡혀 있었고 나는 25년 경력 중 처음으로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느껴지는 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만든 기체를, 그 하늘을 직접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나는 묘한 긴장감을 느꼈고 25년간 수많은 항공기를 평가해왔지만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본사 건물은 생각보다 소박했지만 입구부터 느껴지는 엄숙한 분위기가 이곳이 단순한 제조 공장이 아니라 한 나라의 기술적 자존심이 살아 숨 쉬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안내를 받아 경납고로 향했고 무거운 철문이 열리는 순간 제 시선은 한 점에 고정되었습니다. 경납고 중앙에 은빛으로 빛나는 T-50이 조용히, 그러나 압도적인 존재감으로 서 있었던 겁니다. 조명이 기체의 매끄러운 표면을 따라 흐르면서 만들어내는 곡선의 아름다움, 날개 끝에서 동체로 이어지는 완벽한 공기역학적 설계, 그리고 콕핏 주변의 정교한 센서 배치까지 모든 것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산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기체 주위를 걸으며 세부 구조를 관찰하기 시작했고 공기흡 입구의 각도와 크기, 동체 하부의 무장 장착 포인트, 랜딩 기어의 설계까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 기체가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동행한 기술진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T-50의 핵심은 비행 제어 소프트웨어에 있습니다. 초음 속 영역에서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플라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고 이 기술은 그대로 KF-21 전투기의 기반이 되었죠. 그의 설명을 들으면서 나는 KF-21 전투기 전시회에서 봤던 그 완벽한 안정성의 비밀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복제가 아니라 진화였고 T-50에서 축적된 수천 시간의 비행 데이터와 시스템 검증 경험이 고스란히 KF-21 전투기로 이어졌다는 의미였죠. 항전 장비 통합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라고 그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T-50 개발 과정에서 우리는 레이더, 통신, 무장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 노하우가 KF-21 전투기의 복합 센서 융합 기술로 발전했습니다. 나는 콕핏 내부를 들여다보며 계기판의 배치와 디스플레이 구성을 살폈고 조종사 중심의 인터페이스 설계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되었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수석 엔지니어가 다가왔고 그는 T-50의 날개를 어루만지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기체를 만들 때 우리는 단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요. T-50은 우리에게 실패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라고 그가 계속 이어갔죠. 1500회 무사고 기록이라는 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매 순간 완벽을 추구했다는 증거이고 그 덕분에 KF-21 전투기는 두려움 없이 하늘을 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자부심보다는 깊은 책임감이 느껴졌고 나는 그 순간 이들이 단순히 전투기를 만든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기술적 유산을 남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국의 F-16이 기반 기술을 제공했다는 평가도 있던데요 라고 내가 물었을 때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맞습니다. 기본 설계는 록히드 마틴과의 협력으로 시작됐죠. 하지만 비행 제어 로직, 항전 통합 알고리즘, 그리고 구조 최적화는 모두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나는 노트북에 메모하던 손을 멈추고 다시 T-50을 바라봤습니다. 이 기체는 서방 기술의 단순 복제품이 아니라 한국이 스스로 배우고 진화시킨 결과물이었고 그 DNA가 고스란히 KF-21 전투기로 이어지면서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투기를 탄생시켰다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경납고를 나오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스승의 활주로 위에서 제자가 날아오르고 있다고, 그리고 그 비상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이 아니라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준 신념의 계승이라고 말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열었을 때 제 손은 자연스럽게 키보드 위에서 멈췄고 이건 기술이 아니라 세대의 유산이다라는 문장을 타이핑하면서 나는 25년 경력 중 가장 중요한 평가 보고서를 쓰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직후 NATO 본부에서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제가 작성한 한국 항공기술 보고서 초안이 스크린에 띄워지는 순간 회의실 분위기가 묘하게 변했습니다. 에릭, 한국을 과대평가하는 거 아닌가?
라고 영국 대표단의 한 분석가가 비웃듯 말했고 프랑스 측 인사는 그건 단순한 훈련기일 뿐이야. 전투기와는 차원이 다르지라며 고개를 저었죠. 나는 반박하려 했지만 회의실을 가득 메운 냉소적인 분위기 속에서 혼자만의 싸움을 시작해야 한다는 걸 직감했고 그들의 표정에서 이미 결론을 내린 사람들을 설득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록히드 마틴 출신 기술자 제임스를 마주쳤을 때 그는 조롱 섞인 말투로 에릭, 자네 착각하고 있어. 그들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 준 거야. F-16 기술 이전이 없었다면 T-50도 없었을 거라고라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고 혹시 내가 현장에서 느낀 감동이 객관적 판단을 흐린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날 밤 호텔방에서 나는 한국에서 받아온 T-50 설계도를 다시 펼쳐놓았고 페이지를 넘기면서 하나하나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기역학 계산식, 비행 제어 로직 다이어그램, 항전 장비 통합 구조도를 살펴보면서 그 속에서 뭔가를 찾고 있었죠.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설계도 모서리에 작은 글씨로 적힌 한국 기술자들의 이름과 서명, 그리고 손으로 직접 계산한 흔적들이 여백 곳곳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김재훈, 2003.07, 박성민, 비행 제어 수정안 같은 메모들이 선명하게 보였고 이건 단순히 전수받은 기술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고민하고 개선한 흔적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제 신념이 다시 살아났지만 동시에 인간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기에 나는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한국 측의 초청으로 공군훈련센터의 시뮬레이터 체험 기회가 주어졌고 실제 T-50 조종 훈련에 사용되는 풀 모션 시뮬레이터에 탑승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가동되면서 콕핏 계기판들이 켜지고 엔진 시동 시뮬레이션이 시작되는 순간 나는 25년 경력으로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정교함을 느꼈습니다. 조종관을 움직이면 제로 딜레이로 기체가 반응했고 비행 제어 시스템의 피드백이 실제 비행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정확했죠. 초음 속 영역으로 진입하는 시뮬레이션에서도 기체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고 급기동 상황에서도 시스템은 완벽하게 안정성을 유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훈련기가 아니라 실전 전투기 수준의 성능을 갖춘 시스템이었고 그 사실이 제 마지막 의심마저 산산조각 냈습니다. 시뮬레이터에서 내려왔을 때 옆에서 지켜보던 30대 초반의 젊은 기술자가 조용히 다가와 물었습니다. 에릭 씨, 왜 아직도 의심하시나요? 데이터를 보셨잖아요. 직접 체험도 하셨고요. 그 질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고 그저 그의 눈을 바라보면서 제 안에 남아있던 오만과 편견을 마주해야 했죠. 그날 밤 보고서를 다시 열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제목을 바꿨습니다. 한국 항공기술 의심 검증에서 한국 항공기술 독립성 확인으로 수정했고 그 한 단어의 차이가 얼마나 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해시태그 5장 새벽 4시 서해안의 한 공군 기지 활주로에 도착했을 때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으며 마치 전쟁터 직전의 긴장감이 온 현장을 감싸고 있는 듯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T-50 후속 개량형의 실제 시험 비행을 참관할 수 있도록 초청했고 나는 NATO 기술평가단 자격으로 관전석에 자리를 잡으면서 이 하늘에서 모든 것이 증명될 거라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활주로 끝에 은빛 기체가 서 있었고 조종석 위로 성애가 살짝 앉아있는 모습이 새벽 조명 아래서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죠. 통제탑에서는 기상 데이터와 비행 경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수십 명의 기술진이 각자의 모니터 앞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엔진 시동이 걸리는 순간 낮은 진동이 대지를 타고 전해졌고 나는 손목시계를 보면서 이륙 시간을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체가 천천히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고 속도가 점점 붙으면서 날개 끝에 공기 흐름이 가시화되는 순간 이륙에 성공했죠. 상승 각도 60도,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하늘로 치솟는 기체를 보면서 나는 숨을 참고 있었고 주변의 모든 기술자들 역시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통제탑에서 급한 음성이 들려왔고 풍향급변 서풍에서 북풍으로 전환,
풍속 초당 15m라는 경고가 방송되면서 현장 전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기체의 움직임을 추적했고 저 상황에서 바람의 방향이 급변하면 기체 제어가 극도로 어려워진다는 걸 25년 경력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인 채 하늘을 바라보는 가운데 기체는 흔들림 없이 자세를 유지했고 비행 제어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바람의 변화를 계산하며 날개 각도와 엔진 출력을 자동 조정하고 있다는 게 데이터 화면에 선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조종사의 무전이 들렸습니다. 통제탑, 시스템 정상 작동 확인. 비행 계속합니다라는 침착한 목소리였고 그 한마디에 통제탑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게 느껴졌죠. 기체는 계획된 기동을 모두 완수하고 20분 후 활주로에 완벽하게 착륙했으며 랜딩 기어가 지면에 닿는 순간 주변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지만 기술자들은 곧바로 데이터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통제실로 들어가 그들의 작업을 지켜봤고 빨간 경고등이 몇 차례 깜빡이는 화면 앞에서 기술자들이 빠르게 손가락을 움직이며 문제를 추적하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 중년 기술자가 화면을 가리키며 풍향 변화 구간에서 0.3초간 시스템 지연 발생, 원인 분석 후 소프트웨어 패치 예정이라고 말했고 옆에 동료는 다음 비행 전까지 보완 완료 가능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때 젊은 기술자 한 명이 제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건 데이터가 될 뿐이니까요. 오늘의 0.3초 지연이 내일의 0.0초 완벽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하나의 철학이었고 실패조차 학습의 재료로 만드는 이 시스템이야말로 한국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였다는 걸 말입니다. 휴게실로 이동해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누군가 급하게 뛰어들어오면서 폴란드에서 긴급 발표 떴습니다. 라고 외쳤고 모니터 화면에는 폴란드 국방부의 공식 발표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공군 FA-50 경공격기 48대 긴급 도입 계약 체결이라는 헤드라인이 떴고 유럽 국가가 한국제 전투기를 대량으로 도입한다는 사실에 현장의 모든 한국 기술자들이 환호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끼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이제 한국의 기술을 선택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하늘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실패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이 나라야말로 진짜 강국이라는 사실을 오늘 직접 목격했다고 말입니다. 그들은 하늘을 설계하는 엔지니어가 아니라 역사를 쓰는 장인들이었고 세계가 이제 그들의 기술에 의존하기 시작했다는 현실 앞에서 나는 제 보고서에 써야 할 문장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긴급 도입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진 직후 NATO 본부는 예상치 못한 혼란에 빠졌고 미국 방산 로비스트들이 긴급 회의를 소집하면서 한국의 전투기 수출을 견제하는 움직임이 노골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브뤼셀 본부 회의실에서 한 미국 측 대표는 한국 기술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유럽 시장이 열리는 건 위험하다며 기술 검증 절차를 최소 6개월 이상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 대표들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나는 회의실 뒤편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은 기술보다 자국 방산업체의 이익을 우선하고 있었고 제가 직접 확인한 데이터와 현장의 진실은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보고서 제출은 추가 검토 필요라는 명목으로 무기한 보류되었고 25년간 쌓아온 신뢰와 권위가 정치적 이해관계 앞에서 무너지는 걸 목격하면서 이게 과연 기술평가 기관이 맞는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급보가 날아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항공우주산업이 모든 외부 압박을 무시하고 KF-21 전투기의 완전 독립 비행 시험을 강행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기존 시험과 달리 외부 기술 지원 없이 순수 한국 기술만으로 최고 난이도의 기동 비행을 수행하겠다는 계획이었고 전 세계 언론이 실시간 중계를 예고했습니다. 나는 호텔방에서 노트북으로 중계 화면을 켰고 화면 속 서울 공군기지의 활주로에는 수백 대의 카메라와 각국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실패하면 그들은 끝이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고 손은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고 있었죠.
KF-21 전투기 활주로의 모습을 드러냈고 엔진 시동이 걸리는 순간 화면을 통해서도 느껴지는 긴장감이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륙, 상승, 그리고 초음속 돌파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진행되었고 데이터 창에는 실시간으로 비행 상태가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고난이도 기동 구간에 진입했을 때였습니다. 급상승 후 급선회를 시도하는 순간 기체 후방에서 순간적으로 화염이 번쩍이는 게 보였고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엔진 과부하인지 시스템 오류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전 세계가 그 화면을 보고 있었고 CNN 해설자는 위험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라고 긴급 멘트를 날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데이터 화면에 100% STABLE라는 녹색 표시가 떴고 기체는 전혀 흔들림 없이 계획된 기동을 완수하며 다음 동작으로 이어갔습니다. 화염은 고출력 기동 시 발생하는 정상적인 배기 현상이었고 시스템은 그 모든 걸 완벽하게 제어하고 있었던 겁니다. 15분간의 고난이도 비행이 끝나고 KF-21 전투기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화면 속 관제탑에서는 모두가 침묵했고 그 침묵이 몇 초간 이어진 후 폭발적인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노트북 화면 앞에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건 단지 시험 비행이 아니었다. 한 나라의 각성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고 25년 경력 중 처음으로 기술평가 보고서가 아니라 역사의 증인이 되고 있다는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다음 날 NATO 긴급회의가 다시 소집되었고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전날 실시간 중계를 본 각국 대표들은 더 이상 반박할 근거가 없었고 독일 대표가 먼저 한국의 기술 자립성을 공식 인정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분위기가 전환되었습니다. 최종 투표 결과 NATO는 한국 항공기술을 자립형 전투체계로 공식 인정했고 재보고서 제출도 승인되었습니다. 나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다시 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던 결론 부분을 완전히 새로 썼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어 이 문장은 더 이상 단순한 생산지 표기가 아니다. 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의지의 상징이며 세계가 인정한 기술적 자부심의 증표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선도자다.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창밖을 바라봤을 때 나는 25년 경력 중 가장 의미 있는 보고서를 완성했다는 확신이 들었고 그들은 비행으로 말했고 세계는 침묵했다는 사실이 제 가슴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NATO가 한국 기술을 공식 인정한 직후 세계는 새로운 역사적 순간을 목격하게 되었고 52개국 언론이 한국 공군기지의 KF-21 전투기 완전 독립 비행 시험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관제탑 내부 최전선에 자리를 잡았고 눈앞의 모니터에 MISSION START라는 문구가 뜨는 순간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습니다. 빨간 조명이 깜빡이는 관제실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정적이 흘렀고 이 순간이 단순한 시험 비행이 아니라 한 나라의 미래가 걸린 역사적 시험대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활주로 끝에 서 있는 KF-21 전투기의 엔진 소리가 점점 높아지기 시작했고 그 굉음이 대지를 타고 관제탑까지 전해지면서 제 심장 박동과 엔진음이 겹쳐 들리는 기묘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륙 직전 기체에서 미세한 진동이 감지되었고 옆에 서 있던 기술자의 손이 순간적으로 떨리는 게 보였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한 나라의 심장이야 라고 말하면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25년 경력 중 이렇게까지 긴장한 적이 없었다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기체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치솟았고 상승각도 70도를 유지하며 순식간에 구름 위로 사라지는 모습이 모니터 화면 여러 개에 동시에 포착되었습니다. 고도 8,000m에 도달한 순간 갑자기 풍향급변 경고음이 울렸고 동풍에서 남풍으로 전환, 풍속 초당 18m라는 긴급 음성이 관제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기체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화면 속 날개 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이면서 관제실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습니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감았고 이 모든 게 무너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조종사의 침착한 목소리가 무전으로 들려왔습니다. 통제탑,
제어 시스템 정상 작동 중입니다. 비행 계속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모니터 화면에 녹색으로 STABL이 표시가 떴고 기체는 완벽하게 자세를 회복하며 계획된 기동을 이어갔습니다. 그 단어 하나 STABL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을 나는 목격했고 주변 기술자들의 얼굴에서 긴장이 조금씩 풀리는 게 느껴졌지만 아직 아무도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비행은 계속되고 있었고 초음속 돌파, 급기동, 적어도 비행까지 모든 과정이 완벽하게 진행되는 동안 15분이 마치 15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착륙 단계에 접어들었고 기체가 활주로에 접근하면서 랜딩 기어가 펼쳐지는 모습이 화면에 클로즈업되었습니다. 바퀴가 지면에 닿는 순간 완벽한 착륙이 이루어졌고 관제탑 안에는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기술자들이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으며 한 중년 엔지니어는 무릎을 꿇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앉아서 손끝으로 모니터 화면을 쓸어내리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하늘의 주인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제 눈가도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나는 과학이 아니라 신념을 받고 기술이 아니라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유산을 목격했으며 이 순간이 단순한 시험 비행의 성공이 아니라 한 민족의 도약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관제실 밖으로 나왔을 때 이미 전 세계 뉴스가 속보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CNN은 한국 독자 전투기 시대 개막이라는 헤드라인을 띄웠고 BBC는 새로운 항공 강국의 탄생이라고 보도했으며 폴란드와 인도네시아, 체코가 즉각 추가 구매 의향을 공식 표명했다는 소식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를 다시 열었고 결론 부분을 완전히 새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기술의 반전이 아니라 역사의 반전이다. 한국은 더 이상 누군가를 따라가는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이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나라다라는 문장을 타이핑하면서 엔진의 굉음 속에서 들었던 한 세대의 심장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한국의 하늘은 침묵으로 세계를 압도했고 나는 25년 경력 중 가장 중요한 순간의 증인이 되었으며 이건 전투기의 비행이 아니라 한 민족이 세계에게 보낸 선언문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성공적인 비행 이후 일주일 만에 NATO 특별 보고회가 소집되었고 브뤼셀 본부 대회의실에는 30개국 대표단과 방산 전문가들이 집결했으며 나는 단상 위에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스크린에 제 보고서 제목이 떴습니다. 한국 항공우주기술의 독립성 평가 및 전략적 함의라는 문구가 어두운 회의실을 밝히는 유일한 빛이었고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25년간 전투기를 평가해왔습니다만 오늘 발표할 내용은 단순한 기술 평가가 아닙니다. 라고 운을 뗐고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제게 집중되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부품 조립국이 아니며 이제는 표준을 만드는 나라입니다. T-50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은 KF-21 전투기로 완성되었고 이는 기술 이전의 성공이 아니라 독자적 진화의 결과입니다. 데이터를 하나씩 제시하면서 1500회 무사고 시험 비행 기록, 비행 제어 시스템의 독자 개발, 항전 장비 통합 능력 그리고 실전 배치 가능한 수준의 완성도를 설명했고 회의장은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장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의 성공은 우리 서방 세계에게 불편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기술의 중심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의지와 헌신이 있는 곳으로 이동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라고 말했을 때 독일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는 게 보였고 프랑스 측 인사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에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워드 박사,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을 어떻게 평가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망설임 없이 답했습니다. 동등한 파트너로 대해야 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미래를 설계할 동료입니다. 보고회가 끝나고 며칠 후 세계의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 국방부가 한국과 차세대 항전 기술 공동 개발 협약을 추진한다고 발표했고 독일은 한국 항공우주산업과의 기술 교류 확대를 공식화했으며
프랑스까지 한국의 비행 제어 시스템에 관심을 표명하면서 유럽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긴급히 차세대 전투기 개발 계획을 수정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중국 역시 한국의 성공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는 정보가 NATO 내부로 전해졌습니다. 세계 지도 위의 기술 중심축이 미묘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그 중심에 한국이라는 이름이 자리 잡기 시작했죠. 나는 한국으로 돌아가 마지막 미팅을 가졌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본사 회의실에서 그동안 함께 일했던 기술자들을 만났고 50대 수석 엔지니어와 30대 젊은 기술자들이 함께 자리했을 때 나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기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역사가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조용히 미소 지었고 젊은 기술자 한 명이 대답했습니다. 에릭 씨,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우린 이제 하늘의 제자가 아니라 선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고 이들이 단순히 기술적 성취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만들려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나는 공군기지 활주로에 마지막으로 서 있었습니다. 새로 도색된 KF-21 전투기 경납고에서 나오는 순간 기체의 꼬리 부분에 작게 새겨진 글씨가 보였고 쌍안경으로 확인한 그 문구는 T-50의 유산 위에서 한 더 레거시 어브 T-50이었습니다. 엔진이 시동을 걸고 기체가 활주로를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으며 이륙하는 순간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나는 오늘 새로운 역사의 첫 장을 봤다고 말하면서 이 모든 여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을 작성했습니다. 영어로 타이핑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에 지난 몇 주간의 모든 감정을 담았죠. The sky no longer belongs to the west. It belongs to those who dared to reach it. 하늘은 더 이상 서방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것은 꿈꾸는 자의 것이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하늘에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나는 한 나라가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하는 순간을 목격했으며 지도 위의 중심이 조용히 이동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경험했다는 사실에 깊은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파일을 닫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선도자가 되었고 하늘의 교본이 다시 쓰였으며 그 교본을 쓴 손은 대한민국의 것이었다는 진실을 세계가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말입니다.